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황교안입니다. 오늘도 황인학 교수님하고 함께 민생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황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? 네, 안녕하세요 대표님. 교수님을 황 교수님 하다 보니까 저도 황 씨 아닙니까? 황 커플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? 예, 오늘은 그 25만 원 지원금의 역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지난 9월에 언론에서 또 한참 뜨겁게 이야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 국민 대상 지원 25만 원 지원 이야기가 있었죠. 그리고 또 이제 10월이면은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할지 한다면 얼마나 할지 네.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두 개를 묶어서 25만 원 지원금의 역설 그리고 금리 인하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네.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. 25만 원이라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씩을 지역 화폐로 지원금으로 주자.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안까지 만들어 통과시켰던 바로 그 얘기시죠? 예, 맞습니다. 예, 예, 그때 아마 법안의 이름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었던 걸로 알겠습니다. 그때 그 야당 민주당에서 이제 이 법을 강행 처리했고요. 또 이 법안을 밀어붙였던 이유가 내수 부양, 민생 안정,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여당과 이제 정부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뭐 경제를 망치는 그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라고 한참 반대를 했었던 그 내용입니다. 아, 예, 예. 이 법은 그 민주당이 8월 초에 강행 처리를 한 후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지난 9월 27일에 국회 본회의의 재표결에서도 폐기가 돼버렸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뭐 재발의하겠다고 뭐 이러는 것은 정말 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. 예. 그렇지. 보통 국회 그 재표결에서 그 폐기가 되면은 이제 꺼진 불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이건 매우 특수해가지고 언제든 그 재발화 가능성이 좀 높은 사안이라서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그 쟁점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액수를 살살 올려가면서 꼭 국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은 여기에 도대체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? 예, 이미 이제 폐기됐습니다만 그 폐기된 특별법에 의하면 이제 우리 국적자 외에도 이제 영주권자, 뭐 결혼 이민자들 그리고 이제 난민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지급하는 건데요. 이런 거 다 감안해서 25만 원씩 지급하면은 최소 13조 원 정도가 예산 소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13조. 지금 금년 예산이 아마 600 몇십 조 같아요. 예, 600조 넘죠. 그러면 그거에 비춰보면 13조 같으면 굉장히 많은 이거 그냥 이제 쓴다는 거니까 예. 의미 있게 생산성 있게 쓰는 것이 아니고 뭐 굉장히 큰 액수인데 지금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한번 그 부분 설명도 좀 해주시겠습니까? 이제 원래 경제학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의견 일치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경제학자들도 그렇습니까? 경제학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10명의 경제학자한테 그 한 방에 집어넣고 자 의견을 하루 각자의 의견을 정리해서 오세요 그러면 10명을 넣는데 의견 11개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. 이게 경제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험실에서 엄정하게 통제된 환경 안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회 현상, 경제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서 저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이
어떤 경제학자는 이게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합니다. 이게 옳다.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야라고 자기가 가치 판단을 먼저 하고 이제 그 정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이제 규범 경제학자라고 하고요. 예. 노마티브. 근데 실증 경제학자들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분석 결과 이렇기 때문에 이건 좋지가 않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규범 경제학자하고 실증 경제학자하고 그 접근 방식이 완전히 틀리고요. 그것이 이제 아마 가장 중요한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고 두 번째는 같은 정책에 대해서 실증 경제학자 사이에도 언제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지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의견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뭐 그렇다면 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.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를 진작시켜서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.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얼마나 맞는 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까요? 예, 일단 돈을 뿌리면 아주 단계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. 예, 근데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, 그 크기가 중요한데 지난 그 2020년에 긴급재난지원금도 뿌려봤고요. 몇 번 뿌린 것에 대해서 일부 이제 국책연구소에서 한번 뭐랄까 이거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만 이 소비 진작 효과가 1,000원 뿌리면 한 300원 정도밖에 안 납니다. 30%. 30% 밑이나 위나 그 남짓해 가지고 나거든요. 그래서 13조 원을 뿌리면은 뭐 4조 원 정도 효과가 나는데 나머지 그러면 9조 원은 어디로 갔느냐. 그래서 이건 차라리 달리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. 그래서 이 지금 30%라는 것도 국책연구소 같은 데 분석한 내용입니다만은 이 지원금이 초래한 감춰진 부작용이 있습니다. 숨은 부작용인데 그건 감안하지 않은 거예요. 그냥 소비 진작 효과만 봤는데 그 소비 진작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숨은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. 그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은 자영업자에게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역설적이다. 예. 지원금에서 도와준다 그러는데 결국 오래돼가지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더 문제가 많다. 예.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죠.